안녕하세요, 제일신당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 2026년 9월에 부동산이 팔리는 부동산의 매도운이 있는 한번 띠와 나이 한번 점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바로 시작해 볼게요. 53세 내 것 같지 않은 부동산, 그것도 건물이 매도된대요. 초장부터 큰 건입니다. 이게 9월에 하는 건데 그러면 이번에 나간다는 거거든. 근데 내 것 같지 않다는 게 은행에 돈을 많이 내서 내 것 같지 않다기보단 이미 내가 생각하기에 실점유자가 좀 다르거나 아니면 그게 은행이 아니더라도 가압류에 걸린 것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 명의는 내 명의로 되어 있지만 어찌되건 대표자 명의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지만 이거를 파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마치 나눠 가질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처럼, 예를 들면 형제간에 나누려고 그냥 내 이름을 박아놓은 것처럼 올 때도 얼렁뚱땅 내 손에 오고 갈 때도 얼렁뚱땅 내가 서명하러 가야 된다, 뭐 이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어찌됐건 내가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이는 것이 하나 줄어든다 이런 거고요. 근데 다만 이게 관제가 따당으로 겹쳐 있어요. 그래서 이거 말고도 하나 좀 서류적으로 좀 신경 쓸 게 있다. 근데 이게 부동산 같은 게 아니고 관제예요, 관제.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관제의 성격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뭐 이런 걸 수도 있겠네요. 뭐 공동재산처럼 관제의 성격으로 내가 당연히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던 것이 해결됐다, 뭐 이런 것처럼 이게 관제로서 따당이라고 하니까 이거 앞에 것도 관제라는 거고, 예를 들면 상속도 관제일 수 있죠. 이것이 어떤 법적 공방이나 아니면 법적 판결이나 이런 것들을 받았다고 한다면, 그러니까 이런 관제의 성격으로 따당으로 들어오는 게 있다 그러니까 신경을 아예 끌 수는 없고요. 하여튼간에 하나 해결된다 이런 말입니다. 근데 이게 원래 이런 일이 있으면 막 기뻐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뭐 그럴 분위기는 좀 아니다. 운수 안 좋은 때처럼 좀 스트레스가 겹치고 그런다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래요.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라는 건 진짜 1차원적인 해결 방법인데 1차원적인 해결 방식을 추천한다는 건 그 외에 어떻게 보면 생각을 길게 하면 내가 견디기가 조금 어렵고, 단발성으로 내가 오늘 지금 기분 좋고 이따가도 그 다음에도 내가 그냥 순간순간적으로 기분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,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얘 좀 피곤하겠다 뭐 이런 느낌인 시기인 건데요. 어찌됐건 이렇게 하나씩 해결되는 거지 다 같이 몰려와서 해결한다 그래도 머리 아파요. 하나씩 해결하는 게 나아. 왜냐면 이게 버겁다고 하니까. 그러니까 짜증이 치솟지 않게 순간적으로 잘 관리하면서 맛있는 거 챙겨 드시면서 제철 음식 챙겨가면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. 한번 다음부터 봐볼게요. 43 속썩이던 상가가 나간대요. 이게 속썩이는 상가라는 게 나하고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, 예를 들면 뭐 이런 거겠죠. 새로 지은 건데 1층에 똑같은 것들이 다 공실이고 이미 있는 것도 매물 너무 많고 뭐 이런 건가 봐요. 어쨌든 그거 팔린다, 이거 파는 이유가 있나 봐요. 뭐 세금 내려고 이런 것처럼 약간 공적인 내용의 것을 지불하려고 처리를 하는 개념이에요. 그것도 뭐 내 거라기보다는 좀 회사 거, 뭐 내지는 가족 거, 이런 식으로 내가 소속된 어떤 무리, 내가 책임져야 되는 어떤 무리에 관한 세금을 내야서 뭐 그런 건가 봐요. 어쨌든 이거는 쌩 운이 좋은 거래요. 왜냐면 내가 뭐가 메리트가 있게 내놨거나 뭐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. 왜냐면 다 똑같이 생긴 거예요. 나하고 비슷한 것들, 예를 들면 왜 인천 빌라 이런 것들은 내가 얼추 비슷하게 생겼고 가격을 올리든 내리든 사실은 상관없이 거기서 거기고 구별점을 찾기가 좀 어렵고 이런 것처럼 이거는 상가에 한해서인데 주변에 비슷한 것들이 많은 거야. 하여튼 쌩 운이 좋고, 그리고 사가는 사람들이 뭘 좀 새로 시작하는 뭐 신혼부부 뭐 요런 격이에요. 그래서 좀 기쁜 마음으로 약간 왠지 여기가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. 근데 뭐 좀 이런 감이 있어요. 이게 약간 팔면서도, 어떤 부동산들은 이렇잖아요. 팔면서도 좀 미안한데 왜냐면 이 사람이 너무 기쁘게 들어오고 내 상가가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내가 마치 사기치는 것처럼 판매를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.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. 사람마다 맞는 자리가 있고 그런 건데 이 사람한테는 대박은 아니지만 중박 정도 되는 자리예요. 왜 그러냐면 업종이 그래서 그렇대요. 자기가 실 사용하려고 들어오는 거지. 하여튼간에 뭐 그런 생각은 좀 그만하시고 이런 기쁨을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만 잔금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생기는 말, 본인 일 때문에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일정을 미루게 됐다 뭐 이런 건데 본인이 좀 놀라고 급하고 뭐 이런 건가 봐요. 예를 들면 어떤 걸 재수술을 해야 되는데 급하게 하라고 했다든지 치과에 가야 되는데 급하게 가야 된다든지, 하여튼 근데 이런 상황을 내가 마주치지 않았기 때문에 놀랬다 뭐 이런 내용이라서 사건이 뭐 중하다 뭐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.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계약이 파기되거나 이 사람 마음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아요. 근데 다만 이것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상식밖에 시간을 잡으래요. 상식밖에 시간이라 하면 예를 들면 저녁이라든지 새벽이라든지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또 다음 분 한번 봐볼게요. 48세 주택이 나간대요. 근데 이게 주택이 내 거는 아니다, 근데 내 것 같다, 이런 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전세 사기나 보증금 사기 이런 것처럼 이게 매도돼야지만이 나한테 뭐가 떨어지는 게 있어. 매도를 돼야지만이 그 다음을 진행할 수 있어, 이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이 팔리는 게 기쁘다. 근데 어찌됐건 이 집이 내 집처럼 느껴진다고 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수혜를 내가 입는다는 거야. 하여튼 그런 점이 좀 씁쓸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, 어찌됐건 이게 좀 길게 끌렸다가 해결되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다음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한다, 이런 운이거든요. 하여튼 그래서 아주
축하드리면서 다만 집안일이 좀 겹친대요. 이 정도로 가까운 친족이면 부모일이에요. 근데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일이 있다. 이런 건 예를 들면 뭐 엄마 아빠가 어디서 싸우고 온다고 내가 중재하러 왔다 갔다 할 일은 없잖아. 예를 들면 뭐 병원이라든지 입원이라든지 뭐 이런 거겠죠. 근데 이거 왔다 갔다가 힘들다. 그것 때문에 정신이 없다. 이렇게 하려면 엄마 아빠가 멀리 떨어져 있다. 뭐 이런 거겠죠. 예를 들면 뭐 어떤 장례를 돕게 된다든지. 근데 그게 엄마 아빠 때문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장례를 돕게 된다면 나한테도 가족인데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겠죠. 예를 들면 엄마 남자친구네 집안의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런 거겠죠. 왔다 갔다 할 일이 있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. 어찌됐건 그 와중에 좀 좋은 소식인 거다. 왜냐면은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계획을 짤 수 있으니까 그런 말씀 전달 드립니다. 또 다음 분 봐볼게요. 32세에 못 모르고 샀던 오피스텔이 나간대요. 이거 거의 뭐 풀대출 느낌이거든요. 여기가 오른다더라. 이런 거 뭐가 있겠어. 정부에서 뉴스 났거나 뭐 이런 지역인 거죠. 어디에 지원을 한다더라. 어디는 대출이 이빠이 나온다더라. 어떻게 끼면 된다더라. 그것도 이게 약간 회사에 엮여있는 걸 보면 예를 들면 내가 회사를 나가면 대출 연장이 안 된다거나 이렇다는 건 풀대출에 신용대출 이런 게 들어가 있을 수 있고요. 하여튼 그런 건데 어찌됐건 이거 겨우 청산한다. 근데 겨우 손해를 안 봤대요. 근데 이렇게 손해가 안 보는 건 기대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조금 기대보다는 잘 팔리는 거죠. 기대보다는 좀 단가가 있게 나간다.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. 깎을 줄 알고 미리 조금 올려놨어. 그래서 부동산 업자한테 제가 여기까지 깎을 생각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거기서 깎아달라고 하면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. 이런 느낌으로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안 깎고 샀어. 근데 부동산 아줌마가 딱 눈치가 있어버려. 딱 조용히 한 거야. 함구해버린 거야. 그런 것처럼 좀 운때가 좋다. 이런 말입니다. 그리고 부동산에 맴돌지 마시고 주식하시래요. 주식이 잘 맞나봐요. 이렇게 주식하라는 사람들은 주식 공부해서 하는 것이 잘 된다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운때가 잘 맞는다 하잖아요.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식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주식이 손때 이렇게 하거든요. 근데 주식하라고 하는 거는 주식 운이 있는 거야. 팔자에. 그런 사람들은 내가 공부해서 내 소신대로 주식 투자를 해야 되겠죠. 남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은 주식 운이 있는 사람이랑은 못하고. 어떤 말인지 알겠죠? 또 다음 분 봐볼게요. 58세 시골집이 팔린대요. 이렇게 안 팔리는 시골집이 있는 데들 많습니다. 다만 근데 좀 아쉬운 게 이거 시골집이 없어지나 봐. 예를 들면 재개발, 재건축 이런 생각으로 어디서 매수를 해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예를 들면 공장 같은 걸로 바꾸려고 부지를. 하여튼 내가 생각했을 때 시골집 이거 처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누가 어디 가서 사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월세 받는다고 뭐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치자기에는 또 돈 들어가고 요런 거 나간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없어지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없어지는 게 아쉽다는 거 여기 좀 추억이 있다는 거야. 예를 들면 부모님 집이라든지 내가 어렸을 때 컸던 집이라든지 뭐 이런 거예요. 그리고 이게 컨디션이 아주 사람이 못 살 컨디션이 아니어서 없어진다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나 봐요. 예를 들면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. 내 시골집이 있는데요. 어디 자꾸 스님이 와가지고 싸게 넘기라고 한다. 여기다 절 짓는다고 이런 거여도 어쨌건 목적이 용도가 바뀌잖아요. 하여튼 그런 것들이 진행된다고 하는 겁니다. 그리고 가격은 기대하지 않았어서 뭐 이 정도면 괜찮아? 이런 느낌. 그냥 이것저것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면 2주택인 거 3주택인 거 다르니까 하여튼 좀 한시름 놓게 된 거를 축하드리면서 사람이 추억이 있다고 계속 가져가는 것도 큰 의미 없습니다. 지금 잘 사는 게 중요합니다. 추억은 머릿속에 있잖아요.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마음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래요. 그리고 그거 외에 자녀일로 좀 이동할 일이 있나 봐요. 본인의 주거지 자체가. 근데 보통 이 나이 때 자녀일로 내가 이동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잘 없거든요. 근데 이렇게 이동한다 하면 내가 자녀가 이동했을 때 내가 따라가고 싶거나 아니면 자녀가 일하는데 내가 필요하거나 특히 이런 경우도 많아요. 애 봐달라고.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동이 이미 발생한다. 거의 따당으로 붙어있으니까 하여튼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이사하면서 이고지고 가지 말라니까. 그리고 또 두 개 다 유지하지 말라니까. 그냥 어떤 시기부터 어떤 시기까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. 예를 들면 뭐 애 봐줘도 그냥 돈만 확실히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. 깔끔하게. 이거랑 이거랑 같이 유지하면 관리비 더블로 내고 그러면 아주 배가 아픕니다.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하라고 하니까 이동한다 그러면 딱 마음을 정해서 이동해버리세요. 그렇게 전달드립니다. 또 다음 분 봐볼게요. 73세 돼지가 나간대요. 임야는 아니래요. 돼지가 나간대요. 땅 파는 게 제일 일입니다. 근데 이게 사는 사람이 보통은 땅을 옆 땅 주인한테 팔려고 하거든요. 예를 들면 내 땅에 근처의 소유주들한테.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옆이래요. 예를 들면 옆 땅 주인 알아. 그럼 그 사람한테 사람을 알아봐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 번, 두 번 거쳐야 돼요.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지인의 지인. 그런 느낌. 그리고 굉장히 투박한 방식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예를 들면 고속도로 지나가다가 땅 동그라미 이렇게 빨간색으로 땅 팝니다. 땅 삽니다. 이런 느낌으로 약간 그런 지역코 약간 좀 더 친밀한 방식으로 나간다고 하니 참고해서 보내주면 되겠고요. 이걸로 내가 나중에 호재가 어쩌다고 해서 뭐를 기다리라고 했는데 내가 누구를 아는데 걔가 기다리라 그랬는데 이런 거 생각하지 말래요. 그 정도 아니니까. 그리고 그거랑 별개로 본인 집에 고칠 거 빨리빨리 고치래요. 이게 빨리 안 고치면 뭐가 내려앉고 다시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많거든요.
많거든요. 옥상 방수제라든지 불법 건축물 달려있는 거 대롱대롱한 거 그냥 놔두고 이런 것들이 다시 더 큰 일을 일으킨다는 거야. 예를 들면 간판 달랑달랑해서 차에 떨어진다든지 이런 거예요. 하여튼 일 키운다니까 빨리빨리 고치래요. 설마 그러겠어. 예를 들면 왜 건물에 조형물 같은 거 띡 갖다 놓고 아슬아슬한데 일단 놔두고 이런 것들. 근데 이게 뭐가 내려앉고 눌러앉고 무너지고 뭐 이런 거예요. 이걸로 인해서 뭐 예를 들면 내 집에 금액이 바뀌고 그러진 않는데 어찌됐건 이게 큰 손실로 이어진다 이런 말입니다. 그걸 또 보고해야 되겠어? 그죠? 그러니까 설마에 대한 거 미리 알면 대처하는 게 좋겠죠?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이번 점수 한번 맞춰보고요. 그럼 전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히 가세요.